야, 오늘 폐급 할망구엑스 왔어. 공부 안 한다고 얼마나 잔소리인지. 이만 끊어야 될 것 같아. 미나야, 방금 뭐라고 했니? 지금 할머니를 그렇게 부른 거니? 그 순간 방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미나는 눈을 피했고 김 씨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나를 가리킨 말이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74 김영숙 씨입니다. 평생을 교사로 살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왔고 은퇴 후에는 홀로 조용히 지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 씨는 자신이 가장 믿고 아끼던 가족에게서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날은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우연히 들려온 손녀 미나의 말에 김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폐급 8만구 X. 짧은 그 한마디가 평생 쌓아온 사랑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김 씨는 순간 숨이 막혀왔습니다. 내가 미나 눈에는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였던 걸까? 가슴 속에서 뭔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사실 미나는 누구보다 소중한 손녀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바빠 김 씨는 손녀를 자기 손으로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학교 끝나면 손수 간식을 챙겨주고 시험 기간이면 밤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혹시나 감기에 걸릴까, 혹시나 외로울까, 그 작은 마음 하나하나까지 돌봐왔습니다. 그런데도 손녀는 자신의 친구에게 나를 폐급 8만구엑스로 불렀습니다. 그 단어는 쓸모없다, 버려야 한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 같았죠. 김 씨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잔소리가, 내 관심이 아이에겐 짐이었을까? 내가 시대에 뒤처진 노인으로만 보였던 걸까? 정말 내가 폐급이란 말인가? 상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말뿐이었습니다. 엄마, 미나 이제 기말 시험 코앞이에요. 예민한데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씨의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녀에게서 받은 모욕도 서러운데 아들마저 이해하지 못한다니. 정말 나는 가족 안에서조차 설 자리가 없는 걸까? 미나는 사실 김영숙 씨가 젊은 시절부터 키우다시피 한 아이였습니다. 맞벌이 하느라 바빴던 딸 부부 대신 갓난아기 때부터 늘 할머니 품에 안겨 자랐지요. 새벽마다 울음을 달래며 등에 업고 집안을 서성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작은 숨결 하나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같았습니다. 들어가던 첫날, 김 씨는 미나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운동회 날, 긴장한 아이가 울먹이며 달리기 출발선에 서 있었을 때도 할머니가 옆에 있잖아. 걱정 마라. 하고 손을 잡아주었던 사람 역시 김 씨였습니다. 미나가 결승선을 지나 내 품에 안겨 할머니, 나 힘들었어. 하며 울먹이던 순간 김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 작은 어깨를 내가 감싸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는가. 내 삶의 이유, 내 손녀니까. 시간이 흘러 미나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살갑게 굴지 않고 방문을 닫아 걸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대답도 짧아지고 때로는 무뚝뚝하게 굴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어찌 늘 같을 수 있나. 나도 젊을 때는 부모에게 예민했지. 곧 괜찮아지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여전히 밥을 차리고 간식을 챙기고 빨래를 개며 뒷바라지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미나가 자신을 폐급 8만구엑스라 부른 겁니다. 김 씨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못 들었더라면 여전히 손녀를 향한 애틋한 마음 하나로 버티며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밤이 깊어질수록 가슴은 더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내가 정말 미나에게 짐이 된 걸까? 내 사랑이 부담이었을까? 혹시 내가 시대에 뒤처진 늙은이로만 보였던 건 아닐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단어 그 자체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의 마음속에서 자신이 폐급으로 낙인 찍혔다는 그 사실. 그게 무엇보다도 참담했던 겁니다.
그날 이후 김영숙 씨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며 지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간섭했나? 내 사랑이 아이에겐 짐이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얘 아범아. 내가 며칠 전 미나가 친구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 그런데 나를 폐급할 구획사 부르더라. 김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저히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큰 상처였던 겁니다. 그러나 아들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을 내놓았습니다. 엄마, 미나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에요. 사춘기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차갑게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평생을 키운 할머니에게 그런 말을 해도 된다고? 김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자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순간 김 씨의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녀에게서 받은 모욕도 서러운데 아들마저 그 아픔을 가볍게 넘기는 모습이 더욱 참담했습니다. 정말 나는 이 집에서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그 말이 흘러나오자 거실은 한순간에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미나는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씨는 혼자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차가운 벽 안에 갇힌 것처럼 외로웠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손녀였건만 그날 김 씨가 느낀 건 사랑이 아닌 외로움과 서러움이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마음을 안고 김 씨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정말 가족에게조차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며칠 뒤였습니다. 김영숙 씨는 여전히 며느리와 아들의 차가운 반응, 그리고 손녀에게서 들은 모욕적인 말이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미나는 늦은 시간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지요. 김 씨는 그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방에 두고 나온 미나의 가방을 정리해 주려다 뜻밖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방 속 파일 사이에 끼어 있던 낯선 종이. 그것은 다름 아닌 시험 문제지 복사본이었습니다. 김 씨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가르쳐온 교사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적을 위해 문제지를 미리 손에 쥔다는 건 분명히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이었죠. 그때 미나가 방에서 나와 물을 마시려다 김 씨의 손에 들린 종이를 보았습니다. 순간 미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 그거 그냥 선생님이 준 영어 문제집 프린트예요. 별거 아니에요. 미나는 황급히 문제지를 빼앗아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욕적인 말도 서러웠는데 이제는 손녀가 비뚤어진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김 씨는 차마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미나야, 공부가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해야지. 왜 이렇게까지 하니? 그 말이 겨우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닫히는 방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김 씨는 홀로 거실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아득했고 숨조차 가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손녀가 성적 압박에 짓눌려 결국 잘못된 길로 발을 들이게 된 현실. 그것은 할머니로서 그리고 교사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내가 그 아이에게 짐만 된 걸까? 김 씨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가족의 무심한 말들, 손녀의 날선 태도, 그리고 문제지 복사본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김 씨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김영숙 씨는 깊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소녀의 가방에서 발견한 시험 문제지 복사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내가 어디까지 나설 수 있을까? 부모는 외면하고 아이는 반항하는데 나 혼자 무슨 힘이 있겠어? 그러나 평생을 교사로 살아온 마지막 양심이 속삭였습니다. 진실을 덮으면 아이는 더 무너진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아이의 인생이 망가진다. 김 씨는 결국 아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얘 아범아, 미나 가방에서 시험 문제지를 봤다. 복사본이더라.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나 아들의 반응은 또다시 차가웠습니다. 엄마, 그 일은 그냥 모른 척 하세요.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으면 안 걸려요. 애 성적이 오르면 좋죠. 김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성적이 괜찮다는 거니? 엄마, 세상이 그렇게 깨끗하지만은 않아요. 다들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발 이번만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김 씨는 벽에 부딪힌 듯 숨이 막혔습니다. 손녀에게서 받은 충격도 모자라 아들마저 양심을 저버리자고 말하다니. 정말 나는 이 집에서 혼자 다른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결국 김 씨는 교직 시절 가장 믿고 의지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너무 불안해서 그래. 미나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나 혼자 막아낼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할까? 김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잠시 한숨을 내쉰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수가, 내 마음은 알겠지만 증거가 없는 한 내가 도와줄 수 없어. 그냥 내 손녀 가방에서 문제지를 봤다는 말만으로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자칫하면 너만 곤란해질 수 있어. 그 순간 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믿었던 친구조차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선을 그었습니다. 손에 쥔 건 분명 시험 문제지 복사본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김 씨를 더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홀로 거실에 앉아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누가 됐든 좋으니 제발 이 아이를 지켜주소서. 나 하나 상처받는 건 괜찮지만 아이가 무너지는 건 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끝내 눈물을 삼키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자신을 느끼며 마음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숨기고 덮는다고 해서 모든 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미나의 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험 문제지 유출 사건이 적발된 것이었지요. 몇몇 아이들의 가방에서 곡사본이 발견되었고 미나의 이름도 함께 거론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김영숙 씨의 손에 들려있던 전화기가 덜덜 떨렸습니다. 아,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가슴속 깊이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왜 그때 더 강하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때 막았어야 했잖아요. 김 씨는 망연자실한 채 답했습니다. 내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뭐라 말했잖니?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런데 내가 괜찮다고 하지 않았니? 그러자 아들은 고개를 돌린 채 나를 잊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서로를 탓하며 집안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미나는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학교에서의 차가운 시선, 친구들의 수군거림, 선생님의 추궁, 그 모든 것이 어린 마음을 짓눌렀던 겁니다. 문틈 사이로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아무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미나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아이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했는데 결국 더 큰 상처로 돌아와 버렸구나. 마음속에서 끝없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김 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오랜 지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나가
결국 발각됐어. 나 혼자선 감당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영수가, 미안하지만 이제는 방법이 없어. 이미 학교에 다 알려졌잖아.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지금은 모든 게 드러났어. 미나가 감당해야 할 문제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씨의 어깨는 축 처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홀로 앉아 있던 김 씨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이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결국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말았습니다. 미나의 부정행위가 공식적으로 드러나면서 학교는 모든 성적을 무효 처리했습니다. 더 이상 그 학교에 남기 어려웠던 미나는 전학을 가야 했습니다. 미나는 방 안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으로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진심 어린 후회와 눈물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김 씨의 가슴을 다시 한번 후벼 팠습니다. 차라리 더 일찍 제대로 혼내고 가르쳤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아들과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아이의 잘못을 덮어주고 두둔만 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른답지 못한 일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미나를 버릇없이 키웠어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혼내야 했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네요. 그들의 눈빛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차가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응어리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라도 어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무조건적인 두둔이 아니야.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몫이야. 김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미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침묵 속에서 다시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그 상처 앞에서 책임을 나누어지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일에는 사랑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엄격함도 필요합니다. 김 씨의 사연은 아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